네, 민중당 대변인 이은혜입니다. 오늘 국회 청년분들과 함께 섰습니다. 고 김용균님을 기억하실 겁니다. 안타깝게도 얼마 전 또다시 청년 노동자가, 용역 노동자가 추락사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년 노동단체 분들, 그리고 민중당 내 청년 조직인 청년민중당 당원분들, 그리고 유가족 분들께서 함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기자회견은 청년민중당에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취재를 위해 자리해주신 기자님들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청년 용역 노동자 김태규 추락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대정부 촉구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경 청년민중당 대표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하는 2030 박승아 대표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유가족이신 고 김태규 군의 누님이신 김도현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 4월 10일 수원시 권성구 고색동 아파트형 공장 신축 현장에서 한울형 엘리베이터 추락사고로 만 24살 용역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몇 년째 반복되는 청년 노동자들의 죽음을 막기 위해 대통령께서는 정확한 진상규명을 수행해줄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첫 번째 발언으로 청년민중당 김성경 대표님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중당 공동대표 청년민주당 대표 김성경입니다. 이 자리에 누구보다 무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절박한 마음으로 유가족께서 오셨습니다. 정론관에 계신 기자 여러분들께서는 꼭 유가족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발언에 앞서 이 자리에 빌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또한 경찰의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촉구합니다. 26살의 청년 노동자가 일하던 중 추락사하여 숨졌습니다. 사고가 나고 열흘이 지났지만 이 경찰의 조기 수사는 너무도 부실했고 이미 고인의 실수로 결론이 내려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목격자와 동료들에 따르면 안전교육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안전화도 지급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그가 타고 있었던 엘리베이터의 문은 열려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한 명이 타야 하는데 엘리베이터 안에는 세 명이 동승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드러난 사실만 해도 회사의 안전 불감증이 자초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다 숨진 우리 김용균을 떠나보낸 지 얼마 됐습니까? 이 죽음을 절대 헛되이지 않게 하자고 다짐하지 않았습니까? 국회는 위험한 환경에 내몰려 죽어가는 노동자들을 이렇게 지켜만 보고 있을 것입니까? 대통령께서는 2020년까지 산재 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지키겠다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국회와 정부의 노력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으로 기업의 강력한 처벌을 그리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안 마련에 기업의 눈치를 보지 말고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하는 이 법안 마련에 적극 나서주시길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족의 요구입니다. 경찰은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일하는 2030 박승아 대표님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하는 2030과 저는 김태규 사망 5일째인 6일째인 15일부터 함께 진상 밝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은하종합건설은 수많은 불법 행위를 통해 명백한 기업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사고 이후 곧 활짝 열려있던 절벽 쪽 엘리베이터 문을 내려 살인행위나 다름없는 개방 운행을 축소하는 한편 며칠 후 유가족이 왔다 가자 아예 1층으로 내려 추락 현장을 훼손하는 대범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표정 변화 하나 없이 유족들 앞에서 거짓 증언을 했으며 축소시킨 살인행위에 대해 책임을 느낀다고 읊조리는 뻔뻔함을 과시했습니다. 또한 은하종합건설은 사고 당일인 10일 이후
유가족에게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언론에 알려지고 나서야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들을 죽여온 많은 살인 기업들처럼 은하종합건설은 사건을 파묻으려 시도하다 여론의 압박을 느끼자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움직인 것입니다. 김태규 청년의 죽음은 안전관리와 산업재해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유가족들이 지난 보름간 가장 답답했던 점은 수사 상황을 알기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경찰도 고용노동부도 무엇 하나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들의 이 행태는 오랫동안 이어져온 관행입니다. 결국 5일간 아무것도 알 수 없었던 유가족들은 김태규 청년의 피가 채 마르지도 않은 현장에 수차례 방문해 직접 사건을 조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한 실족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모른 채 발을 헛디딘 한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남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시공사인 은하종합건설의 만행을 밝혀낼 수 있었던 힘은 바로 김태규 청년의 유가족입니다. 따라서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추락 당시 엘리베이터 5층 작업 정황에 대한 수사 내용을 유가족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납득하기 힘든 단서들에 대한 유가족들의 질문에도 모두 답해 주십시오. 반복되는 청년 노동자들이 죽음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기업살인의 진상을 철저히 수사해 주십시오. 청년 노동자 김태규의 죽음에는 바로 사회의 책임이 있습니다. 진상규명 이후 이 사건은 기업살인 방지를 위한 보다 큰 행동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모두 분노하고 있습니다.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께 철저한 진상규명을 호소합니다. 네, 다음은 기자회견문 낭독했겠습니다. 기자회견문은 고 김태규 군의 누님이신 김도연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인 김태규 누나 김도연입니다. 사건 발생 후 지난 보름간 우리 유가족들이 수사 과정을 지켜보며 느낀 것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사건 5일째 14일과 15일에 엄마, 저, 태규 친구들, 제 친구들 함께 총 3차례 도색소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4월 14일 5층에 있던 화물용 엘리베이터는 4월 15일에 1층으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이사에게 질문하였습니다. 왜 1층으로 옮겨져 있었는지. 1층에 있는 게 보기가 좋아서 본인이 내렸다라고 했고, 문차장은 별다른 이유 없이 그냥 내렸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담당 형사는 현장 조사가 다 끝나서 엘리베이터를 내려도 상관없다고 답했습니다. 작업 중지 명령 중인 현장을 훼손해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데도 이것이 문제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간 고용노동부가 5층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당시까지도 작업 동선과 엘리베이터 운행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은하종합건설은 경찰의 허락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그때까지 경찰과 고용노동부 두 기관에서는 엘리베이터가 내려왔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담당 형사는 또한 사건 6일째인 그날 저에게 경찰서에서 누님, 이건 실족사가 맞아요 라고 단정지었습니다. 너무도 원통했습니다. 국가수의 부검 결과도 고용노동부의 작업동산도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실족자로 확정될 수 있었는지 경찰에게 묻고 싶습니다. 또 같은 날 담당 형사는 CCTV를 확인한다며 현장 사무실에서 CC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방치된 사건 현장, 이미 증거인멸에 충분한 시간이 지난 6일째에서야 CCTV를 확인한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은하종합건설은 우리에게 현장에 있던 삼천리 소장이라는 사람이 심폐소생술을 진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 형사는 당시 이 사람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이미 목격자들로부터 진술을 들을 만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현장 관계자들의 번복되는 증언 속에서 과연 증인들을 철저히 조사한 것이 맞습니까? 유가족인 제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경찰과 고용노동부 두 기관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저희 태교는 어떻게 죽은 것입니까? 사건 당일 그 위험천만한 엘리베이터 5층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훼손되어 버린 사건 현장에서 느꼈던 참담함에 가슴이 찢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무엇을 보고 들어야 하는지에 대해 너무 무섭고 두렵습니다. 은하종합건설은 이미 온갖 불법행위로 사람을 죽이고서 거듭 거짓말을 하고 증거인멸을 저질렀습니다. 그 와중에 용역회사 사장 등을 이용해 귀도 잘 안 들리시는 저희 할아버지에게만 합의를 종용하는 등의 인면수심을 보였습니다. 또한 여론이 알려지기 전까지 우리에게 일절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사건 11일 만에 처음 날라온 사측의 문자 메시지를 보고 분노로 인한 떨림에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사건 현장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던 저희 태규가 알아서 절벽으로 가서 저절로 툭 떨어졌다고 하는 말을 어떻게 믿으란 말입니까? 사건 발생 후 회사 측에서 어떠한 사고도 듣지 못했고 저희 유가족은 지난 보름 동안 슬퍼할 시간도 없이 뛰어다니고 밤새 고민하고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아들, 딸, 누군가의 동생이 또 이렇게 죽고 진실이 감춰질 것을 생각하면 태규 죽음의 진상규명은 우리 가족만의 일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계속되는 청년 노동자들의 죽음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태규가 차디찬 바닥에서 죽었다는 사실과 이렇게 억울한 죽음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투명한 재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참가자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혼자 외치겠습니다. 진상을 규명하라. 철저히 수사하라. 책임자를 처벌하라. 네, 유가족과 그리고 청년 노동자들 그리고 청년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몇 년째 반복되고 있는 청년 노동자들의 죽음, 이번에는 정말 대통령께서 나서주셔서 정부 차원으로 이 죽음의 진상을 밝혀내고 그리고 이런 원통한 죽음이 없도록 해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